팬몬스터입니다. 어제 두 경기 시원하게 말아먹었습니다. 첼시랑 유벤투스 둘 다 아쉬움이 단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너무 못해려서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오늘 프리미어리그 4경기 준비했고 2경기씩 나눠서 업로드합니다. 어제 안 좋았으니 오늘 경기에서 다시 평균내기 해보겠습니다. 그럼 분석 시작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에버튼과 리버풀의 경기.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악명 높은 머지사이드 더비입니다. 두 팀의 맞대결은 성적과 관계없이 항상 치열했던 경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클럽 리버풀은 지난 5번의 머지사이드 더비에서 4승 1무 0패를 기록했으며 10골을 넣었고 단 1실점밖에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에버튼은 지난 첼시와의 경기에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강도 높은 멘토의 압박 전술을 선보였다가 6대0 대패를 당했으나 직접 노팅엄전에서 이드리스 아기에와 드와이트 맥닐의 중거리포 2방으로 2대0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리버풀은 지난 안필드 2연패 충격을 회복하고 직전 풀럼 원정에서 1대3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이 승리가 정말 값지고 의미 있던 것은 풀럼이 최근 공격이 매서웠던 팀이기도 하고 리버풀은 로테이션이 절실했는데 메갈리스터와 모하메드 살라, 소보슬라이 같은 핵심 선수들의 체력 안배가 있었고 프라반베르, 각포, 엘리엇 같은 선수들이 선발로 나와서 정말 좋은 활약 속에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리버풀이 최근 유로파리그와 FA컵에서 탈락하면서 자칫 분위기가 꺾일 수 있었으나 직전금리 승리로 다시 리버풀이 우승 경쟁 레이스를 펼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버튼의 최근 경기를 보면 글쎄요, 저는 굉장히 답답하다는 느낌을 많이 났습니다. 원래 션다이치 감독의 전술 스타일이 섬 굵은 다이렉트한 축구가 특징인데 전방에 투쿠르나 칼버트린이 너무 둔탁한 모습이고 무엇보다 상대 박스 안으로 투입되는 볼이 너무나 적습니다. 션다이치 감독의 과거 벌리 시절부터 수비 전술로는 정통이 나 있으나 공격 전술에서 세밀함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인데 이번 시즌 에버튼은 좋은 기회를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에버튼은 이번 시즌 피찬 스미스가 56회로 리그 5위에 해당하는 기록인데 리버풀, 맨시티 같은 팀들은 많은 기회를 만들고 그만큼 놓치는 것도 많은 거지만 에버튼은 적은 기회 속에서 놓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에버튼은 직접 노팅엄과의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기록하긴 했으나 내용적으로 봤을 때 만족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중거리 슈팅으로 기록한 두 골 모두 골대를 맞고 들어가는 행운이 있었으며 에버튼이 다음 경기에서도 이러한 득점 패턴을 일관성 있게 보여줄 것이란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또 수비에서 이날 노팅엄이 주심의 판정에 굉장히 억울했던 경기였던데 PK를 받을 수 있는 장면이 3만 정도 있었고 특히 지오바니 레나가 박산에서 당한 파울은 PK가 선언되어야 했던 파울이지만 그대로 넘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리버풀은 직전 경기 로테이션과 승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성공했으며 최근 꺾여있는 분위기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클럽이 마지막 시즌을 선언한 이후 리버풀 선수들의 투지는 대단했던 모습인데 그 투지를 다시 살릴 수 있기를 바라며 리버풀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맨유와 셰필드의 경기입니다. 맨유는 주중 FA컵 코벤트리와의 준결승 경기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역대급 경기가 지난 첼시전에 이어 얼마 되지 않아 또 나왔는데요. 드라마 각본도 정말 이렇게 쓰면 욕 뒤지게 얻어먹습니다. 코벤트리는 지난 시즌 승자 플레이오프 마지막까지 올라갔다가 루턴과의 승부차기 끝에 아쉽게 떨어진 팀이긴 하나 현재 챔피언십 리그 8위 팀으로 최근 리그 경기에서도 2연패를 기록하며 폼이 좋지 않았던 팀인데도 불구하고 맨유가 3대0 리드 상황에서 70분에서 90분 사이에 3골을 허용하면서 연장전으로 갔고 우여곡 끝에 승부차기로 맨유가 결승전에 진출하긴 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맨유가 탈락했었다면 분위기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을 텐데 급한 불을 끈 상황입니다. 하지만 선수단의 그릇 차이가 무려 20배나 나는 팀을 상대로 이러한 졸전을 펼쳤다는 것은 자존심이 굉장히 상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과연 이 승리가 맨유에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이번 경기까지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리그 9경기에서 승리가 없는 셰필드는 0승 3무 6패를 기록했으며 이 기간 무려 28실점을 허용하며 경기당 평균 실점이 3골이 넘는 수치입니다. 또한 직전 경기 벌리와의 승점 6점짜리 매치업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상 잔류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시즌 6골로 팀 내 최다 득점장인 올리버 맥거리는 지난 풀럼전 1골 1도움과 첼시전 동료 직전 극적인 득점으로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을 벌어주긴 했으나 문제는 이 선수가 득점하여 6골 모두 홈경기에서 나온 득점이고 이번 경기는 원정 경기라는 점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맨유 1.3대 배당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센터백 자원인 조니 에반스, 빅토르 린델로프,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라파엘 바라니 모두 부상으로 1군의 전문 센터백 자원이 해리 메가이어만 남은 상황에서 뉴스에서 코르판, 윌리 캄바라까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직전 경기 맨유는 카제미로를 센터백으로 기용했어야 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 수비 라인으로 코벤트리에게 3실점을 허용했으며 30절뿐만 아니라 더 많은 실점을 허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메가이어와 카제미로를 탓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이 팀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거든요. 맨유는 24년도 이후 치른 공식전 17경기에서 무려 29실점을 기록했으며 총 225회 슈팅을 허용했는데 원하나의 선방쇼가 없었다면 더 많은 실점을 허용했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참고로 리그 최하위인 셰필드가 206회 슈팅을 허용했습니다. 셰필드가 직전 벌레에게 1대4 패배를 기록했긴 했으나 내용적으로 셰필드도 많은 기회를 창출했었고 18개 슈팅 시도 등 11개가 리얼 슈팅으로 기록되었으며 기대 득점은 2.43xg로 결코 한 골에 그칠 공격력은 아니었습니다. 이 경기 맨유의 승리 또는 핸디캡 승리는 전혀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오버롤까지 하니 높은 기준점에 비해 배당 메리트가 크게 없습니다. 두 팀 모두 저급한 수비를 보이고 있는 팀이라는 점에서 1.6대의 배당을 받은 양 팀 모두 득점에 성공한다로 추천드립니다.